안녕하세요. 에드와드입니다. 지난 한 주 치아 치료 때문에 말이 불편해서 방송은 못하고 누워서 뉴스만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고민정에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4.15 총선 때 고민정은 공보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신을 지지한다라는 공보물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고민정을 지지했다라는 주민자치위원은 자기는 그런 지지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주민자치위원이 고민정을 지지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그렇게 지지했다라는 사실조차 없었던 허위의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벌금 600만원 이하의 작지 않은 범죄였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선거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을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공소시효 만료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검찰이 고민정을 불기소했습니다. 뻔한 사유가 명백했기 때문에 설마 불기소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불기소를 했습니다. 더 기가 찬 것은 그 이유를 검찰이 밝힐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찬 일이 나옵니다. 이 공보물을 기획하고 만든 실무자 김모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기소를 당했습니다. 즉 공보물을 기획하고 만든 실무자는 기소를 당하고 고민정은 불기소되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이 자기의 공보물의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유를 밝힐 수 없다면서 불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저께죠.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 비공개는 정당하다. 즉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을 밝힐 수가 없다라는 것을 대법원이 확정해 준 것입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범죄단체도 아니고 왜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을 밝힐 수 없다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걸 밝히라는 사람들은 왜 밝히라고 하냐면은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세대에서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민주화 운동 전형으로 18명이 기존에 합격을 했고 심지어 의대 치대에 합격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를 18명의 부모가 누군지 밝힐 수가 없다라고 연대가 말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일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단들을 밝히라는데 계속 밝힐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윤희숙 의원이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은 계속 나오는 문제가 그겁니다. 확진자 숫자가 어떤 날은 2자리이고 어떤 날은 3자리인데 기본적으로 검사 숫자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자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밝히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불분명한 이유와 꼼수로 검사 숫자를 밝히지 않습니다. 모집단, 표본, 분모를 밝히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4.15 총선도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굉장히 강한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밝히라는데 이거를 밝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중앙선관위 말에 따르면 공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밝힐 필요가 없다. 법원에서도 달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소송과 관련해서 원고들은 이거를 밝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공개 자료가 아니라면서 통합선거의 명부 자체를 밝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지역구에 몇 명의 투표자가 있는지 유권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를 밝히자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 비슷한 일이 10여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정교조 명단을 공개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종교자는 그 명단을 밝힐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전혁 의원이 굉장히 곤욕을 치른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결국 아직까지도 우리는 정교조 명단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교조 명단,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 연세대 민주화 전형 합격자 명단, 그 부모님 명단, 그리고 고민정의 불구속 사유 등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많은 정보들을 전부 다 정부와 현재의 여권은 밝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좀 밝히라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정보는 밝히지 않으면서 여자만 밝히고 있습니다. 성범죄 하면 역시 민주당 아닙니까?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그 시의원, 구의원 뭐 끝도 없습니다. 이 인간들은 국민들이 밝히라는 건 안 밝히고 여자만 밝히는 이런 골 때리는 인간들인 겁니다. 정말 한 대 주워 패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들과 기존의 뉴스들을 정리하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밝힌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밝힌다라는 한국어가 불을 밝힌다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아무런 것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지 못하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횃불을 밝히고 불을 밝히고 주변을 환하게 해야지 무엇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밝힌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가 계몽군주의 시대, 계몽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시민 씨가 김정은을 계몽군주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요. 계몽을 우리는 영어로 인라이트먼트라고 그러죠. 가운데 키가 되는 단어가 뭡니까? 불을 밝힌다라는 거죠. 이 불을 밝힌다라는 것이 계몽인 겁니다. 우리가 계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을 밝히는 것과 정보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당시의 계몽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지식의 보급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글도 모르고 과학기술도 모르고 아무런 지식이 없으니 그 사회가 발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계몽시대의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보와 데이터를 밝히는 게 있고 지식을 밝히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계몽의 시대에는 이 지식을 밝히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정보를 줘도 무엇을 해결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 100만 줄의 코드를 줘도 그런 데이터와 정보를 줘도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회계장부를 줘도 그걸 보고 어떠한 판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이러한 지식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정보와 데이터의 보급입니다. 정보와 데이터를 밝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계사들이 회계 지식이 없어서 그 회사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회계 자료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판단하기 힘든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 또는 데이터를 밝히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무엇을 할지 말지를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뭘 알아야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지식도 없고 거기에 대한 정보 없이 어떠한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민주사회가 된다는 겁니까? 이번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선거법에서 선거 홍보물들을 허위로 만드는 것이 범죄로 되는 이유가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유명한 상징물 중에 하나가 이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의
여신이 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횃불입니다. 이것이 계몽이고 정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유와 민주는 허울뿐인 겁니다. 우리가 정보를 알아야지 권력자들을 견제할 수 있고, 정보가 있어야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갈지 우리가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저러한 좌파의 행태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상으로도 알 권리, 정보공개 청구권 등이 굉장히 중요한, 언론의 자유도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일 겁니다. 정말 민주주의를 끌어가는 근간이 되는 기본권으로 그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올해 많은 말이 있었던 지오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스크 공급을 독점했던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오영이 마스크 공급을 독점했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오영은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지분의 70%가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블랙스톤이 지오영의 지분 70%를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문제냐? 가장 큰 문제는 블랙스톤은 아시다시피 사모펀드입니다. 누군가의 돈을 개인적으로 모아서 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한국인이면 어떤 권력자인지, 어떤 재벌인지, 중국인이면 어떤 중국 권력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모펀드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돈 주인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조국의 웅동학원 문제라든지 아들, 딸의 입학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굉장히 화가 났지만,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모펀드에 관여하고 그것에 돈을 넣고 하는 것들을 보고 제가 완전히 이 정권은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국이 정말 떳떳하게 일을 했다면 사모펀드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돈을 굴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코링크부터 시작해서 뭔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언패물 뒤에서 조국의 돈이 움직였던 겁니다. 즉, 이 돈, 사모펀드의 돈은 그 주인이 누군지를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국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코링크 피의가 나왔을 때 조국이 했던 말이 그겁니다. 이것이 불법이 아니다. 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불법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차명거래에 가까운 사모펀드로 돈을 굴렸을까? 정말 떳떳했을까? 여기에 생각이 미치니 이 정권은 정말 답이 없는 정권이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던 겁니다.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옵티머스니, 라임 자산운용이니, VIK니, 이것들이 다 뭡니까? 사모펀드입니다. 이것들이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돈의 주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모 사모펀드 전문가가 그랬죠. 이것의 문제를 파악하려면 돈을 낸 사람들이 누군지, 수익자가 누군지, 돈을 누가 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 수사의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옵티머스 자산운용 주식의, 즉 돈 낸 사람 90%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 10%는 청와대 행정관이라 그러죠.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실제 자산인지 아니면 차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습니다. 밝혀낸다라는 말이 단지 고민정의 불구속 이유를 우리가 하나를 아는 것, 단지 종교조 명단을 하나를 아는 것, 이런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밝힌다는 것은, 이것은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말 실질적 의미의 계몽인 겁니다.
계몽이라는 것이 형제를 죽이고 친척을 공포스러운 방법으로 죽이고 하는 것이 계몽군주가 아닌 겁니다. 진정한 계몽은 지식, 정보, 데이터를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밝혀주는 것. 그것이 계몽이란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